작년에 8승을 거둬 인상적인 KBO 리그 데뷔를 한 윤영철 20기아에게는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만일 작년보다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한다면 2년차 징크스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이 부진하다면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아 감독인 이범호는 윤영철이 준비와 시범 경기 투구를 지켜보며 점차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선수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즌에 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이 감독을 기쁘게 합니다. 분명히 현재까지의 모습은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철은 지난 16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시범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하여 4이닝 동안 3피안타, 1피홈런, 2볼넷, 4탈삼진, 4실점, 1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4실점을 허용했지만 1회에 3실점은 이닝을 마칠 수 있었던 2사후의 실책으로 인해 자책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상대팀 타자인 멜 로하스 주니어에게 3점 홈런을 허용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투구는 나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나은 면도 많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감독의 평가는 지난해보다 좋아졌다에 근접합니다. 제구력과 구종 다양성을 자랑하는 윤영철은 9위 증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독은 그가 목표를 향해 진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작년보다 투구 속도가 향상되었고 구속력이나 스태미너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있었다고 극찬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타자들의 반응과 결과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17일 KT와의 시범 경기를 앞두고 전날 윤영철이 투구를 평가했습니다. 작년보다 속도도 좋고 던진 후 상태도 좋았습니다. 더 많은 공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이 던졌습니다. 힘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투구한 것 같습니다. 라고 감독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던진 속도가 작년보다 3물결표 시속 4km 더 빠르기 때문에 체인지업에 대한 우타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몸쪽으로 커터도 던졌고 커브도 던졌으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구종을 실험해보았습니다. 속도와 스윙 속도가 빨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범 경기이지만 스윙의 수가 공을 좋아한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만족할 만한 투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그는 칭찬했습니다. 그날 윤영철은 총 18개의 커터를 던지며 구종을 실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커터를 거의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날 만난 윤영철은 지난해에는 커터를 던지지 않았습니다라며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타자를 상대할 때 하나의 더 구종을 갖고 싶었습니다. 어제 많은 수를 던져서 좌타자보다는 우타자에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영철은 정규 시즌 전에 한 차례 더 등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5경기에서 122와 3분의 2 이닝을 던지며 8승 7패 평균 자책점 4.04를 기록했습니다. 신인으로서는 훌륭한 기록이었지만 이제는 신인이라는 타이틀을 벗었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현재 페이스는 매우 좋습니다. 피홈런보다 스피드업 커터 비중 보시라. 변화하는 윤영철 개막 준비 잘하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인 윤영철 20은 현재 개막전에 대비해 원만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16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KT 의즈와의 시범 경기에서 선발 등판하여 4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78구를 던져 3피안타, 1홈런, 2볼넷, 4탈삼진, 4실점, 1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4실점 1자책에서 보듯이 그는 수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1회에 배정돼 유격수 뜬공을 친 후에는 김민혁이 2루 땅볼을 유도했습니다. 황재균에게 볼넷을 내준 후에는 박병호는 유격수 방향으로 높은 뜬공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3루수 김도영이 잡으려다가 포기하고 박찬호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공을 바라보았습니다. 2-4-1 2루의 위기 상황에서 멜 로하스 주니어를 상대했을 때 그는 초구를 바깥쪽 직구로 던졌지만 로하스의 스윙을 맞아 좌측으로 나가는 홈런을 당했습니다. 로하스가 멋지게 반격했습니다. 수비적인 실수가 나왔을 때 다음 타자를 상대로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외에는 1안타만을 내주고
2개의 탈삼진을 기록하여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3회에는 선두타자 김민혁에게 중앙 안타를 허용했고 중견수 최원준의 실수로 2루까지 진루를 허용했습니다. 무사 2루에서 황재균과의 대결에서 볼넷을 허용했고 박병호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으나 더블 스틸 뒤에 우익수가 희생플라이를 내주어 한 점을 허용했습니다. 수비수들의 지원이 없어서 4실점은 완전히 자신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위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투구수도 89까지 가능하며 최고 스피드는 142km, 평균 스피드는 139km를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작년보다 평균 구속이 높아졌습니다. 체인지업도 효과적으로 던졌으며 커터 비중을 높인 점도 눈에 띕니다. 이는 땅볼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ABS, 자동 판정 시스템, 위 스트라이크 존을 체크하면서 투구했습니다. 좌우로 넓은 공간을 이용하여 견고한 제구력을 보였습니다. 윤영철은 5번째 선발로 발탁되어 28일 광주 롯데전에 정규리그 첫 등판을 할 예정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 첫 등판 전에 한 번 더 실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범경기 등판은 완료되었고 2군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윤영철은 작년 신인으로 시범경기에서 훌륭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이 경기에서 8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4피안타, 4볼넷, 9탈삼진을 기록하여 무실점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성적을 인정받아 5번 선발 투수로 선발되어 전체 개임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2경기에서 6이닝을 소화하며 6피안타, 3볼넷, 7탈삼진, 6실점, 3자책을 기록하며 ERA는 4.05입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시작되었지만 더욱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시즌에 시애틀 드라이브인 센터에서 변경된 투구 폼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올해는 정규 시즌에서 2연속 풀타임을 뛰며 첫 규정 이닝과 10승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시즌은 2023년 슈퍼루키가 2번째 시즌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최연소 감독 부임한 기아 목표는 우승이다. 현대 유니콘스와 SK 와이번스, 삼성 라이온즈, 두산 베어스 등 KBO 리그에는 왕조로 불릴 수 있는 여러 팀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팀도 1980에서 90년대를 지배한 해태 타이거즈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태는 1983년부터 1997년까지 15년 동안 9번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성적을 올렸습니다. 해태는 정규리그에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한국 시리즈에서는 압도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해태를 인수한 기아 타이거즈는 해태 시절의 위상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기아는 여전히 한국 시리즈 무패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태 인수 이후 23년 동안 한국 시리즈에 2번밖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7년 마지막 우승 이후 최근 6년 동안 가을 야구에 2번 진출하지 못했으며 2번 모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탈락하면서 준 플레이오프 무대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기아는 작년에도 5위 두산 베어스의 한 경기가 뒤져 가을 야구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김종국 감독이 배임 수재 혐의로 경질당하는 큰 악재도 있었습니다. 팀의 수장 없이 스프링 캠프를 진행한 기아는 지난 2월 13일에 만 42세의 KBO 리그 최연소 사령탑 이범호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부임 직후 목표는 우승이라고 당차게 선언했으며 올 시즌 우승을 염원하는 기아 팬들의 바람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O 리그에서 각 구단들은 시즌을 준비할 때 언제나 외국인 원투펀치가 최소 20승을 해줄 것을 전제합니다. 물론 외국인 투수 교체가 전화위복이 될 때도 있지만 시즌 중에 외국인 투수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미 그 팀의 시즌 구상에 어긋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숀 앤더슨과 아도니스 메디나를 토마스 파노니와 마리오 산체스로 교체한 기아의 외국인 투수 농사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